최고위에서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티끌만한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조국 혁신당까지 올라탔습니다. 지선 참패와 합당 무산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조국 혁신당. 다시 검찰 개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석현 평론가가 또 찰개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찰개혁. 이게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 개혁 다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수 완박만 하면 검찰 개혁 다 된다. 이 보안 수사권 폐지만 하면 검찰 개혁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다음에 뭘까? 다음에 생각해봤는데 검사들 전원 해고. 그다음에 얘기도 김용민 의원이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네. 또 검사들 전원 구속.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시원하게 뭐 목줄에 채워서 남산 한 바퀴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끝나신다면야 그 화가 풀리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희망 고문 같이 늘려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논의해 보라 그러고 수기를 하라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이렇게 면전에서 계속 능멸해도 돼요? 글쎄 말이야.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리고 의제가 참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어제 그 며칠 전에 김용민 PD님이랑 방송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럼요. 퇴임 여러 번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여러 번. 퇴임 인터뷰 손석희 앵커 그때는 앞에서. 특수부를 늘릴 때고. 그러니까 퇴임 때. 그러니까 퇴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들은 특수부를 늘려도 줬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글쎄 임기 말이야. 내내.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하면 그 조국이 키웠죠, 조국이었어, 자기들은. 조국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들로 그럼 다 뭐 검찰주의자입니까? 저는 꼭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좋은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검찰 개혁 안에서 애초에 보안 사건이 이렇게 큰 비중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막 엄청 큰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개혁이 안 되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정치 슬로건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개혁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표 얻어주는 정치적 구호만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예. 최근에 그 돌아가신 김창민 감독님 사건도 보면 아유.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보안 수사, 이 보안 수사권 이분들이 없애자고 하는 이 보안 수사권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그럼 피해자들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근데 않아. 수기도 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국민들을 볼모 삼고 국민들 인지 삼아가지고 내 표만 되면 된다.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특히나 집권 여당의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무한 책임에 비춰보면 이거 정말 매우 위험한 도박 같은 정치를 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대로 아젠다도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림노래도 지금 한 12절째 애국가가 4절인데 곱하기 3해서 12절째 듣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이거 지쳐 떨어질 수가 없고 정말 나라를 망치는 아주 전형적인 이건 구태 정치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보십시오.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도 뭐 고민정 의원, 이성윤 의원, 추미애 의원 다 보면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과 다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과오,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싫은 나머지 검찰 개혁이 검찰 해체로 가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권, 어느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검찰 해체, 검수 완박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거든요. 경수 완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에 힘 실어주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수 완독. 제가 이제 처음 잘 썼던 만들어와. 용어인데 잘 만들었지 그거. 잘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검찰 해체를 외치는 분들은 정말 무책임하다. 그리고 국민들 특히나 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대해서 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수십 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외치는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전 어불성설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보안 수사권 문제만 갖고 우리가 천착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들 말대로 정치 구호에 불과한 것들이 현실이 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또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심판론이 힘을 얻게 되고 총선 대선도 희망 없다.
이런 얘기가 근데 벌써 그게요 나오고 그렇게 있어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오래 안 지금도 일선에서는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조국 민정수석이 잘못 건드려놨기 때문에 음. 지금도 그 불만이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길로 더 엑셀을 밟고 돌진하겠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실패의 원흉 책임자들이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자기들의 과오를 그럼. 지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아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오늘도 김어준 씨 방송에 보면요. 경찰 출신들만 모아다 놓고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지은 또 이지은, 나왔습니까? 류삼명 그 두 분 또 나오거든요. 그 네. 두 분들 이력을 찾아보십시오. 다 경찰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찰대 경찰주의자라고 출신들 욕을 할 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안 하잖아. 근데 어. 경찰대 출신들만 다 앉혀놓고 경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네. 집권 여당은 책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만 자꾸 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줄 무슨 알게 말이냐면요. 이거밖에 없어. 제가 좀 말을 좀 그렇게 했지만 이를테면 지금 진보 진영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대안적 모델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동안은 뭐 노동 계급을 통한 그렇지. 계급 투쟁 혹은 복지국가 모델.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 먹힙니다. 아 저렇게 해서 대안이 아니구나. 이를테면 조금 더 시장주의적인 방식도 써야겠구나 등등 이런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그동안 할 게 없으니까 내놨던 거는 이제 그 신좌파의 대안들입니다. 뭐냐, 뭐 여성, 성소수자, 환경, 동물. 아이고. 근데 정치성이 이거를 정치성 정치 이거를 전 세계 그 진보 진영 좌파가 다 합니다. 페미니즘. 그렇죠.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진영도 뭘 내놔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명이라는 실용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전통적 이념적인 좌파로 가지 않고 이념적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한 건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민주당 정통 지지층 분들이. 내가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정말 뭐 이석현 평론가의 지금 얘기처럼 논리정연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재명이 우리의 대안이 돼야 한다. 라기보다는 거의 육감적으로 예. 그래.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 문재인 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 이재명이 답이다 해서 세운 게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그 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뭐 8월 17일에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는 그런 망극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없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단 지성이 있으니까. 집단지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문조텔레오 혹은 그분들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재명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 물론 누가 만들었냐 논쟁을 시작하면 뭐 닭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이재명이라는 실용주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집권에 성공한 것도 맞아요. 그게 없이 그대로 했으면 사실 지금 대안 없으셨잖아요 후보. 근데 조국 장관님 그때 학교 계셨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없었다고. 요번에 3등 하셨고. 그러니까. 이번에 3등.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간과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이건 뭐야? 자꾸 이제 빚 내놓으란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게시판만 보면 자기들이 진짜 만든 것 같아. 우리가 자기들 시켜준 게 혐한으로. 돼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켜준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요. 저는 솔직히 답은 다 나와 있고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부는 실용과 포용 노선, 이 쌍용 노선을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모두의 대통령을 이뤄내겠다, 지지층을 넓히겠다, 성문을 열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해야 될 내용은 그겁니다. 네. 누가 더 실용 노선을 잘 구현할 것인가, 누가 더 방법론적으로 포용의 길을 더 갈 것인가, 이걸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아예 밥상에 올릴 수도 없는 반찬을 갖고 올라왔어요. 그게 보안수사권 폐지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실용과 포용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이념 정치, 진영 논리, 선악 논리,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백투 어게인 문재인이에요. 백투 문재인. 그렇지. 이거는 밥상에 올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본인이 책임 안 지고 또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딱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실 때 실용과 포용 노선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명 노선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반명 노선입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반명 노선이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실용과 포용에 대한 안을 내보세요. 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김민석 후보냐, 송영길 후보냐, 누가 더 실용과 포용 노선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론을 아이디어를 갖고 가겠느냐. 이걸 놓고 얘기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뭐 김어준 씨 나오죠, 유시민 씨 나오죠, 정청래 대표 연임하고 이러니까 이건 아예 밥상에 올라올 수 없는 주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